절약의 시작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 대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특약 넣을까 말까, 이 보험 나에게 필요한 걸까 아닐까? 특약을 정리해주는 남녀가 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특정 남녀. 자, 매주 수요일 보험 특약을 정리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정남 이재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정녀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기존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올해 네.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도 3.3%나 더 감소한 결과라고 해요. 세계 최저라고 하죠. 최저죠. 네. 네, OECD 국가 중 최저고요.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결혼 건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고 출산율은 뭐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엄청 뭐 감소가 가파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난주에 태아보험을 좀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어린이 보험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5월이 시작이 됐고 며칠 후면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딱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크게는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건강주머니와 저축주머니입니다.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건강보장과 관련해서는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해두는 부모님이 그죠?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어나면서 생기는 어른들의 사랑 담긴 이 용돈이나 또 명절마다 받는 세뱃돈으로 비과세 저축주머니를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좀 늘어났어요. 아이들한테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비과세 저축으로 준비해 준다.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이나 뭐 이자, 뭐 배당소득 뭐 이런 것들이 얻어지면 15.4% 정도의 뭐 소득세, 뭐 주민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떼게 되죠. 그죠? 그런데 비과세 저축은 이와 같은 세금을 다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과세가 과세 상품보다 더 유리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막 복리 적용이 된다. 그러면 복리로 분리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금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이 복리 이자가 붙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긴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훨씬 유리한 상품들이 될 겁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 소득세도 안 떼고 복리로 불릴 수 있는 비과세 저축으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좋다. 자, 그럼 저축 주머니를 만들어 준다. 어떤 점이 특히 좋은지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른이 된 후에 만들어도 되지만 비과세 한도 축소라든지 또 충족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 반영된 상품으로 준비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자녀 학자금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저도 대학 때 매 학기 학자금 대출을 매 학기 받게 되잖아요. 20대 이후에 장기적으로 그걸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이 비과세 주머니 있었더라면 학비 필요할 때마다 중도 인출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고 또 비과세 주머니는 평생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대출 없이도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성인 되자마자 뭔가 네. 돈을 갚으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참 속이 상하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아이들의 저축 주머니는 실제로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이 이제 소액으로 쌓이는 건데 사실 이 크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복리 혜택을 시간의 힘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습관도 그렇고 뭐 주머니가 커지는 것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면서 금융에 대한 어떤 성취감, 즐거움 이런 것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 되고 나서 느끼는 거 진짜 아이들 부럽다 느끼는 게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아유 어려서 좋겠다 이런 거. 아이들의 최대 무기는 시간입니다. 요거 시간의 힘으로 아이들이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어른들이 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럼 저축 주머니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말씀하신 건강 주머니를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주머니는 태아보험으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태아보험이 자동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태아보험을 잘 가입해 놨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것도 맞는데요. 네.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 텐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산이거나 또 먹는 약이 산모가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악이나 또 한 명이 아닌 단태아가 아닌 다태아여서 태아보험 준비를 또 제대로 못한 분들이 요즘에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최고의 건강 보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동안 태아보험으로 100점짜리 못 만들어 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꿀팁을 주실 건가요? 들어보죠. 네,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 한 가지는 태아 출산 후 태아 등재를 통해서 태아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어린이 보험을 지금 현재부터 가입해서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태아보험을 이 중에 없애고. 그렇죠. 이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우리 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태아보험을 없애고 새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태아보험을 그대로 어린이 보험으로 그냥 바꾸면서 가지고 갈지 네.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어떤 걸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출생 후에 태아 등재를 하셨다면 보험료가 달라졌을 겁니다. 태아 등재가 뭐예요? 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는 걸 아, 보험회사에 등재를 하는 겁니다. 음. 예전 태아보험과 다르게 요즘 한 19년 4월,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납입 방식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출생 전보험과 후보험료가 무조건 다 동일한 것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출생 전과 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률이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출생 후부터 전체 보장에 대한 월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합니다. 출생 후 사고율에 따라서 정해진 그 금액을요. 그래서 출생 후 남은 기간 중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보장의 금액의 가성비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과 체크를 한번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출생 후 보험료와 그에 따른 보장 그 크기,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을 새로 준비했을 때 보장 금액과 크기, 그 보험료 이런 것들을 비교를 서로 두 가지를 해봐가지고 더 나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생 전 보험료는 3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보장 특약을 한도만큼 다 넣어두고 가입을 했다면 출생 후에는 10만 원까지 올라가게 돼요. 전과 후의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면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어린이 보험을 새로 다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둘 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같은 보장이고 같은 금액인데 보험사마다 좀 금액을 봤더니 좀 다르네, 이게 좀 더 저렴하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바꾸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럼 거죠. 같은 보장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린이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게 한 8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모든 보장성 보험 준비하실 때 중요 원칙을 말씀드리는데요. 보험 소비자를 위한 첫 번째 주요 원칙이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자입니다. 그죠.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납입이 새롭게 시작하는 보험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낼 보험료의 보험료가 저렴한지 보장은 든든한지 그때 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한 후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태아 등재를 한 후에는 새롭게 보험료 납입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그대로 어린이 보험으로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아보험은 없애고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 그리고 보장 금액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네. 가끔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뭐 이렇게 어린이 보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면 처음부터 그걸 추천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이 포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태아보험은 태아 시기 때만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할 때도 그 안에서만 변경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땐 태아 특약이 다 없는 걸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쨌든 납입보험료와 보장의 가성비를 비교했다면 두 번째는 필요한 필수 특약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에게 불필요한 특약들은 없는지 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약을 더 하는 건 안 되지만 나중에 필요한 특약이 있다고 이거 특약 좀 넣어주세요는 안 되지만 들어가 있는 특약을 삭제하는 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아일 때는 필요했는데 태어난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특약을
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서 넣어서 가입했던 뭐 선천 이상 특약들은 아기의 상태 확인 후에 특약을 삭제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태아보험 가입 시 필수적으로 구성해드리는 선천 이상 수술 특약 이런 특약들은 유전이나 염색체 이상 등으로 신체나 이 외형적인 이상이나 기능적 이상 등이 발생하는 건데요. 먼저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 앞에 이렇게 뾰록하게 튀어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스킨텍, 귀젓이라고 하는데 이런 청구 귀젓. 사례가 많아요. 이걸 수술해 주는 경우 연골이 튀어나오는 걸 이렇게 없애주는 수술이고요. 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의 경우에는 혀 유착증으로 인한 설소대 수술 청구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혀 아래에 있는 아기 혀가 짧아서 혀 아래에 있는 선을 살짝 탁 끊어주는 매우 간단한 수술인데요. 이렇게 선천 이상인 경우 태어난 후 오래되지 않아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보장을 잘 받은 후에 특약 삭제해서 보험료를 정기간 좀 절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말기 폐질환이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 같이 납입보험료 대비 말기 때만 해당되는 중증 질병들도 보험료 납부 대비 보장의 가성비는 낮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태아 때는 혹시 몰라 가입했던 네. 선천 이상 이런 것들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선천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네. 그 이후에는 그런 특약은 삭제를 해도 되고 이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계속 납입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건 빼셔도 되고 말기에만 해당이 되는 중증 질병들 이런 것들도 아이에게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보험료가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것들은 또 삭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수정하자면 내 자녀를 위해 평생 또 보호를 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보험 이런 어린이 보험도 그런 류의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질환도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이 어린이 보험도 100세 만기다 90세 만기다라면 맞아요. 성인 이후의 질병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성인 보험과 동일한 우선순위로 따져서 뭐 암, 뇌혈관, 심혈관 뭐 이런 보장과 같은 어떤 확률이 좀 높은 중증 질병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장 크기와 범위 뭐 이런 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요.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보험의 가입 목적은 감내하기 힘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목적도 필요하고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험들이 들어가 있는 중증 질환들, 사고들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문자창을 보니까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태아 보험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 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를 위해 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자창으로 뭐라고 하냐면 0621 하나님이 지금 아이 보험, 어린이 보험을 들었는데요. 어린이 보험에서 아이가 컸거든요. 이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은 아이가 어린이일 때만 가입하는 보험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은 새로 가입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가입할 때 보장 기간을 제일 길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보험 또는 자녀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이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지만 가입을 한 이후부터 평생 그러니까 만기시까지 100세나 90세나 110세나 요 만기시까지 평생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문의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장 기간을 확인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보장의 내용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꼭 갈아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때도 어린이 보험이니까 30세까지 만기 이렇게로 당연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태아 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을 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0621 하나님 그분처럼 어린이 보험이니까 짧게만 가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뭐 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막 20세나 15세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제 얼마 안 가서 끝나겠구나. 그럼 이거를 성인 보험으로 다시 바꿔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만기로 가입을 했지만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해서 이 특약 이 조건 그대로를 100세 만기로 확장을 또 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20년 납 100세 만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낸 거는 그냥 무효. 그러니까 30세 만기까지 갔다가 30세 만기 끝날 쯤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100세까지로 더 연장을 할 거냐, 이대로 아니면 그냥 해지할 거냐 이걸 이제 여쭤보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걸 연장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연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 그대로 3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를 냈는데 다시 100세 만기로 하려니 20년 납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옛날 조건의 보험인데 이걸 100세 만기로 연장하는 걸 사실 원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험을 짧게 가입했다면 이건 진짜 어린이 보험처럼밖에 활용을 못하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 조건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금액을 안 내는 상태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금액은 예, 다시 내야 내셔야 돼요. 예, 그때 20년간. 기준에서. 예. 네, 이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기 들으시면서 어린이 보험이 어린이 때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가입 자체는 그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성인 때까지 쭉 보장을 받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셔야겠어요. 자, 일단 진단금에 대해서는 성인 때까지도 쭉 진단금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들도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앞서 정세현 전문가와 이세한 전문가 해주셨어요. 진단금 준비됐다면 어떤 특약들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음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후유장애 특약과 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로 보장금액의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보장되는 특약이고요.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보장 잘 받으실 수 있도록 3%부터 100%까지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뭐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떨어뜨렸는데 뭐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진단 받았다는 뉴스도 봤고요. 또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전복 사고로 인해 아기 손가락 절단되는 이런 사고 테마파크에서 맞아요. 너무 무서웠는데 테마파크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남는다면 뭐 이동이나 음식 섭취, 배변, 배뇨, 목욕이나 혼자 옷 입고 벗기 등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상해 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장 대비 저렴한 상해 후유장애나 질병 치료 후에 남는 후유장애 시 발생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꼭 넣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술비는 지난 방송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몇 차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뭐 종수술비 또는 뭐 112대 질병, 뭐 120대 질병 수술, 뭐 이런 N대 질병 수술비 이런 내용들을 필요 금액만큼 준비를 하시면 만기시까지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의 골절부터 뭐 용종, 뭐 사시, 뭐 탈장, 뭐 중이염 이런 어떤 자주 발생하는 이런 수술들을 여러 차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충수 파열 수술 또는 뭐 아데노이드 이런 것들도 있죠. 뭐 편도 수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술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수술 시마다 그쵸. 주는 매회 지급형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 특약들은 반드시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태아보험에서 어린이 보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은 빼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본 거고 이번에는 어린이 보험에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다면 이럴 때 꼭 필요한 특약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도 괜찮다 이런 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꼭 필요한 특약부터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꼭 필요한 특약은 아무래도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특약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 특히 치아파절도 보장되는 골절 진단비라면 너무나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보장은 일상생활 책임배상 보험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대신에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는 특약이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뭐 자전거 타다가 남의 차에 뭐 흠집을 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부딪혀가지고 친구들을 뭐 다치겠다거나 뭐 휴대폰이 망가졌다거나 뭐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꼭 필요한 특약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부에서 이제 사연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희 조카가 제 핸드폰을 망가뜨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꼭 필요하죠. 자, 빼도 되는 특약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에 이 특약은 꼭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방금 이지한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잠시 후 네. 4부에서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특약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도 되는 특약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납입 기간의 보험료를 좀 절약하기 위한 포인트로 입원 일당을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2번 일당. 태아보험 가입할 때는 입원 일당을 넣어서 가입한 다음에 응애하는 아기 때는 막 열만 나도 고열이면 달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장염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대화가 가능해지는 5, 6세, 6, 7세 정도로 성장한 후라면 아픈 정도나 내가 어디 아픈지 이런 증상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입원할 일이 너무 신생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삭제하셔도 괜찮아요. 입원 일당으로는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중환자실 입원 일당, 암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평소 소아과에 자주 가시더라도 병원에서 잠자고 치료하는 입원이 아닌 외래 진료, 즉 통원으로 검사 치료 받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료도 받은 후에 잠 안 자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납입보험료 대비 입원 확률이 많이 낮아지고 장기 입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만큼 입원 일당 특약을 삭제하는 것도 보험료 절감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어린이 보험에서 아이가 성인이 돼서 갈아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신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비슷한 말씀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0287님께서 저도 아이가 성인이 돼서 보험을 재정비해야 되긴 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이 혜택도 더 좋고 보장의 범위도 더 넓고 보장 한도 금액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의 자녀 나이에 따라서 성인 보험, 건강보험이나 통합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또 유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을 기존에 가입을 하신 상태라면 네. 만기가 만약에 100세로 되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성인이 됐다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채워도 되고 네. 아니면 만기가 짧다면 짧은 상태에서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앞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실까요? 일단 연장을 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려보면 태아보험을 20년나 30세 만기로 가입을 했습니다. 일단. 근데 30세가 딱 될 그 만기 시점에 물어봐요.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끝낼 거냐.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30세 나이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 보험 보장에 대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30세 나이를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해서 20년 100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납입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보험료가 다를 겁니다. 보험료는 다르지만 네. 어쨌든 20년간 또 납입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고 그럼 총 40년을 납입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조건은 똑같이 가져가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이 꼭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럼 연장을 신청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 이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고들이 별거 아닌 게 있고 아주 중대한 사고일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 체크를 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보험회사에서는 되게 중대한 사고예요. 그러면 새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죠. 그 아이가 이 어린이 보험을 30세 만기로 해서 끝냈는데 새로 가입하려고 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유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연장하는 게 답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찾아보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고 비교해서 선택해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네.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 시점이 됐을 때 그대로 만기 종료를 하지 마시고 연장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라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만기가 짧은데 여태까지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있었다. 그러면 아이의 만기를 조금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어린이 보험인데 너무 비싸. 그러면 오늘 필요 없는 좀 쓸데없다 생각되는 특약들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특약 하나하나 별로 금액이 다 책정이 되어 있죠. 그 특약을 빼서 여유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도움 요청 주세요. 살펴봐 드리고 가장 최상의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자, 오늘은 고민이 있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두 분을 만나서 어떻게 고민 해결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착하기는 한데 정말 개구장이에요. 그래서 장난이 좀 심한데 저희 첫째는 아파트 단지에서 좀 자전거를 타다가 남의 집 좀 고급 외제차에 흠집을 내서 물어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다가 좀 저층 이웃집 창문 유리 같은 그런 거를 좀 깨기도 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좀 아이들이 저지른 일로 또 변상하고 사과하러 다니느라 좀 마음도 아파하고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둘째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미끄럼틀에서 억지로 내려오다가 다른 아이와 부딪히는 바람에 그 친구가 조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갔는데 다친 아이의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보험으로 청구하실 거죠?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 때문에 돈으로 변상했던 상황들을 모두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고요. 어떤 특약을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전문가님들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 개구쟁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내용 때문에 전문가님들께 상담 요청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이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아마 우리 동기분들 중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가족분들의 증권을 확인했더니 다행히 이 집에는 엄마와 아빠의 건강보험 안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러면 보험금 신청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청구 방법 알려드려서 다행히 보험금을 받으셨다는 연락 받고 뿌듯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가족들이 다 보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나머지 가족들은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가족의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만 가입을 해도 모든 그 등기부 등본상 안에 가족 구성원으로 돼 있는 분들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네, 다 되는데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가입하는 걸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녀들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자녀들도 언젠간 독립을 하겠죠. 이제 뭐 결혼을 꼭 하지 않더라도 독립은 언젠간 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벗어나서 다른 주소지에서 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새로운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가족으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면 맞아요. 독립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의 단위는 어쨌든 등기부 등본상 안에 있는 그 가족들만 보기 때문에 그 주소지가 바뀌면 어쨌든 그 가족 일상생활 책임배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하는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실 때 이 가족 일상생활 책임배상 특약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부담금이 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부담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랫집에 물이 새요. 그러면 물이 새는 걸 공사한다고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 나만 갖고 있으면 혼자 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이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돼요. 이건 물론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은 좀 다르지만 최근 거는 다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도 보험 가입했는데 남편 또는 배우자도 같이 아드님이나 따님 이렇게 같이 가입했다 그러면 한도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각각 나눠서 받아요. 내가 5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500만 원 받을 걸 네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럼 4분의 1로 해서 각각 보상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한 사람만 갖고 있을 때는 500만 원 다 받아야 되지만 나눠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큼의 보상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각각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어쨌든 우리 집 안에서 뭔가 발생한 일, 누군가에게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든 가족 배상 책임이든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자기 부담금을 없애서 그렇죠. 뭔가 갚아줘야 되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전부 다 갚아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부담금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괜찮네요. 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있는 집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일배책 특약 매우 가성비가 높은데 이 특약의 보험료 얼마일까요? 아 질문하신 거 갑자기? 오리 꽤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이재한 전문가가 네, 가족들이 다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저렴하지 않으면 저렇게 다 가입하라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저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각 보험사별로 상이하지만 대략 몇백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00원 전후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보장을 1억 한도로 반복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가성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다 나왔는데 본인만 보장받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가족 모두가 청구할 수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자녀 본인이 자녀일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이 3가지 중 어떤 특약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네. 그냥 나만 보상받는 거 아니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뭔가 범위가 가장 넓어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범위가 가장 넓은 가족 일배책이 범위가 가장 넓어서 좋은데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자녀만 보장이 되지만 또 보장 기간이 짧아서 30세 이전만 보장되거나 20세 이전만 보장이 되는 이 보장 기간이 짧은 단점도 있으니까 일배책 특약이 들어있는데 자녀 일배책으로 어린이 보험에 들어있다면 보장 기간을 좀 조정해서 점검을 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 굉장히 좋네요. 뭐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 보장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금액도 크게 되고 1억까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에 추가는 안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요?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보장 내용은 가입한 이후에는 다시 추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건 이제 사고력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 다르니까 네. 추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은 말 그대로 배상 책임에 관련된 거를 보상하는 거고 건강에 따라 내 보험 요율이 바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심사를 좀 거쳐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연자분의 경우 몰라서 청구 못했던 보험금도 받게 해드리고 또 자녀의 실수로 남한테 온전히 내 돈으로 물어줘야 했던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뭔가 보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돈 나갈 때가 제일 아깝잖아요. 내 돈 크게 나갈 때. 근데 그거를 평소에 들어뒀던 보험 덕분에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오늘도 두 분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자, 지금 방송 듣는 동기분들 중에도 내 증권 한번 보시고요. 내 증권에 뭔가 이 일배책이라는 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설명드린 어린이 보험 이 어린이 보험도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바꿀 때 재정비할 때가 된 우리 자녀가 있다면 올바르게 재정비를 해야만 성인 때까지도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출생 후 태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저렴한지 이제 필요하지 않은 특약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점검받자. 네. 둘째. 부모가 만들어준 보험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평생 보장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는 넓게, 보장 기간은 길게, 납입 기간은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